들어가서 뭐 산업이 있고 금융이 있고 증권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지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순환보직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물론 이제 부동산부도 거쳤지만 이제 산업부는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철강이나 뭐 반도체, 섬유 그런 식의 이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부도 있었고 부동산부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증권부에 갔다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였었어요. 금융위기 때였는데 이제 건설경제신문이라고 아시겠지만 대한건설협회에서 만든 데서 이제 그때 처음 문제가 일었던 게 이제 건설사들이 많이 그 보증 서가면서 채무 보증 해가지고 그게 사업들이 엎어지면서 그래서 건설 경제에서도 금융이라는 데가 좀 중요하다. 그동안은 이제 건설 업계만 주로 취재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의가 와서 그래서 저는 금융 전문 인력으로 이제 건설 경제를 가가지고 2010년에 가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뭐 건설 부동산을 했었기 때문에 건설 산업에 좀 이해가 요도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머니터리에 있으면서 증권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접목이 돼서 금융 전문 인력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남들보다는 더 네트워크를 더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 한창 이제 금융위기 지나면서 금융의 중요성을 알면서 건설사들이 많이 증권사나 그쪽으로 많이 이동해 갔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B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IB는 이제 1부랑 2부로 나눠집니다. 정통 IB는 이제 증권사들이 회사 기업 공개라든가 회사채 자금 조달해 주는 걸 정통 IB라고 하고 이제 IB 2부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 형태로 해가지고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개발 사업, 인프라 개발 사업에 자금 조달해 주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경제가 복원되면서 건설사들이 많이 그쪽 넘어갔었어요. 증권사로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롭게 시장도 열리면서 저도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기사도 쓰면서 그 인맥을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문사 데스크라고 하는데 데스크라는 거는 일선 기자들한테 이제 기사를 취재를 시키고 갖고 와서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건설경제 지면이 있다 보니까 그 지면에다 그냥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니어급들은 아직 문장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사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게이트 키핑 기능도 해주면서 문장도 고쳐주고 더 좋은 소재를 좀 따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부장의 역할인데 그걸 신문사는 데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2016년부터 한 6년을 데스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콘텐츠 중심의 시대고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유튜브 시대가 맞물리면서 저 같은 데스크 입장보다는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또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필드에 뜨던 그 기자 때가 더 저한테는 아무래도 더 화양연화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고 또 데스크를 하다 보면 다시 또 관리직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안에서 그냥 회의 중심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저희 생각이 있었고 또 만약에 제가 그냥 경제지에 있었으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경제지 기자들보다는 더 전문성이 가지고 있고 또 전문지에서만 있었으면 또 넓은 시각을 갖지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작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창업하게 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언론 산업인데 언론 산업하고 이제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네이버나 포털로도 많이 뉴스를 접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이제 미디어로 묶어져서 가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2000년 열면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머니투데이나 이데일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는 지면이나 방송이라는 그런 그 지휘 장벽 때문에 못했다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매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1세대라고 하면 2세대 때는 이제 그 네이버 포탈이나 그런 데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그 콘텐츠를 그쪽에서 이제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공급해주면서
저렴하게 받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광고를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터넷 2.0 시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사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목경제라고 합니다. 그 주목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기 그게 이제 폐해가 되는 건데 나치질 비슷하게 되면서 뭐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뭐 어떤 굉장히 혐오스러운 기사를 써야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레기 소리도 나오는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꾸 클릭수가 높아져야지 결국은 그게 이제 광고 수익하고 연결이 되고 같이 서로 간에 네이버도 먹고 살 수 있고 기자들도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혼탁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도 언론 미디어가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새롭게 얘기 나오는 게 웹 3.0 시대라고 하는데 웹 3.0 시대 광의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 언론계에서는 웹 3.0 시대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소비자랑 생산자랑 각 직접 연결시켜 보자. 라는 게 이제 웹 3.0 시대라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서브스택이라고 거기가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정당한 유료에 돈을 대고 주고 기사를 보면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가짜 뉴스도 많고 근데 정당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돈을 주면은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웹을 아예 이제 포탈을 배제해 버리자라는 게 이제 그 웹 3.0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나 이제 다음도 긴장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만든 게 걔네들도 숟가락 하나 얹은 거거든요. 웹 3.0 시대에 직접 자기네들 배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델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유료로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사실은 뉴스라는 게 텍스트 콘텐츠가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독 경제라 해서 결제하는 게 지금 되게 보편화됐는데 한 40대, 50대 제 나이 때만 해도 그 뉴스를 그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쪽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만류하면서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가 뉴스를 보냐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콘텐츠 나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만약에 사회 기사라든가 연예 기사라면 돈을 낼 동기부여가 안 되겠지만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도움이 내지 않겠냐. 사실은 뭐 이제 그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말고도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유료로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롬블랙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일보 출신의 뭐 기자가 나와가지고 되게 선풍적으로 월 4,900원 받아가지고 15만 명까지 끌어모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자극이 됐고 또 저 말고 그러니까 그 유료로 타고 간 데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더 밀크라고 해서 더 밀크는 그 손재권 뭐 매경 특파원이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럼 실리콘밸리 맨날 거기서 첨단 IT의 본거지라고 하는데 맨날 외신 기사만 보지 말고 우리 한국인 기자 시각에서 만들자고 해서 그 더밀크 정신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막 2만 원씩 받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남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업에 몇십 년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자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쪽에서는 건설 경제에도 있으면 건설도 알고 금융도 좀 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언론 시스템이 부서별로 이제 돌아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 기자는 또 금융 기사를 못 쓰게 해요. 왜냐면은 그 자기 나와버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되게 싫어해요 편제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융도 보고 사실 부동산도 보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서 융합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게 저도 굉장히 문제였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각 부서마다 또 영업하려면 기자들도 그렇고 뭐 부장들을 하는 역할이 또 그 광고라든가 실적 때문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기자가 뭐 은행이나 증권 가가지고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나눠 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차피 제가 뭐 매체 만들어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 없어서 제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그냥 소비자로 생각해서 하자고 그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증권사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가 지금 그 이쪽 이 PF 시장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 대우 출신들이 여의도에서 모이는 게 뭐 몇백 명 몇까지 또 늘었다고 하니까 한 건설사들 그게 아마 건설사에 있으면 약간 너무 이제 그 약간 올드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집고사 가면은 또 자기가 딜 하던 거 하면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건설 경제는 사실 너무 건설협회가 대주주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애로사항들 중심으로 갔지 금융의 시각은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게 모든 게 다 금융의 시작이거든요. 금융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사실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된 접지들이 좀 많은데 PFI라든가 오히려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쪽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금융의 시각으로 클로징 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 업계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딱 그냥 단순화시키자면 딱 딜이라는 게 이제 거래의 뜻인데, 거래가 어떻게 남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 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딜과 사람에 좀 집중하자라는, 뭐 왜냐면 인력도 없는데 뭐 다른 것들 보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럼 딜은 어떤 딜을 볼 것이냐 했을 때 프로젝트성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사이트가 이제 부동산이지만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자금하고 큰 자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민간 투자 사업, 소위가 말하는 정통 SOC들에도 은행이 적잖이 많이 투입돼 있거든요. 은행이라든가 운용사, 자산운용사.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동산하고 인프라,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가 사실 되게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에너지 전환하면서 탄소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금융을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또 용어들이 이제 그 규정 짓기 나름인데, 또 이걸 또 대체 투자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대체 투자라고 아시겠지만 정동 투자라는 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하고 채권 투자인데, 그거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그 경기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게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다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에 덜하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에서 용어를 정리한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인프라, 에너지, 예, 이제 이 세 가지고, 이제 그게 다 금융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파이낸스까지 했고, 거기다 이제 피플, 사람들, 사실 이제 외국에 그 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국내에 이 외국 운용사들이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게 사실 인물들이에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영업을 하려면 누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그게 관심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중 있게 좀 다루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타겟은 할 때는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남들하고 같이 만났어도 같이 밥 먹거나 식사를 내가 꼬치꼬치 못 물어보잖아. 네가 지금 오늘 요새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제가 대신 해준다, 어떻게 보면 시부름꾼 역할인데요. 그걸 이제 또 언론으로 다시 더 돌아오자면 이제 감시견하고 이제 그 와치견이죠. 와치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로 언론을 이제 뭐 개라고 표현할 수 그렇겠지만, 개로 봤을 때는 그 도둑을 지켜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그 감시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내견이 있죠. 안내견이라는 건 이제 우리 불편한 사람들을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건데, 저는 감시견이라는 거, 그래서 언론의 그뭐 사회성을 해서 뭔가 좀 사회를 고쳐가는 걸 감시견이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견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진짜 못 물어보는 건데 시간을 좀 아껴서 제가 대신 물어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알려주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은 어떤 구조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 9월에 그 자금 경색에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새롭게 참관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막 자금 시장이 막 확 안 좋아지니까 증권사들 다 모두 딜이 안 되다 보니 딴 사람들 어떻게 푸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요즘은 이렇게 간다라는 걸 해줬더니 좀 더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오히려 구독자들이 좀 더 늘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만든 그 콘텐츠에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급여라든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건설사, 뭐 시행사, 증권사
금융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책정한 가격은 월 10,000원이었고 연간 1인당 12만 원이었고 그리고 법인으로 해서는 뭐 한 60만 원 받는데 그래서 10개 정도 아이디를 나눠주는 걸 해서 했는데 큰 부담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한 게 또 맞기도 하죠. 왜냐면 자기한테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봉 뭐 몇십억까지도 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자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업무에 대해 정보 수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뭘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약간 이게 또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뉴스피드라고 하는데 뉴스피드라는 뜻이 우리가 그냥 영어로 돼서 들어와서 뭐 페이스북이나 뉴스피드라는 피드라는 게 먹이를 주다는 뜻이거든 모이를. 근데 이게 뉴스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뭐 하나에 이제 끌리게 되면 계속 던져줘야 돼요 먹이를. 이게 그래야지 이제 그 해소가 되거든요 그 중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몇 달 동안 보다가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또 오더라고요. 다시 결제하고. 이게 돌아가는 시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보고 있다가 아니 그냥 난 안 보려고 했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독성을 좀 심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언론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이고 또 뉴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다 결국 중독 때문에 그렇거든요. 뉴스피드라는 그곳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뉴스가 먹히는 기사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먹여 삼켰는데 저는 그 유튜브가 잘 되는 게 크게 두 가지라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적 요소고 다른 하나는 재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식히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배우려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머리 식힌다는 건데 뭐 거기 뭐 코믹적인 요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재밌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있고 재밌으려고 가는 게 있고 또 교육적 요소는 이게 이제 뭐 그렇잖아요. 지금 되게 뭐 여러 가지 경제를 알아야지 돈도 벌 수 있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뭘 남들보다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자기 업무에서 또 앞서가려면 자기 전문 분야도 배워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옛날같이 우리가 누구를 도제식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게 뭐 보편화됐잖아요. 여러 가지 집다 따돌림병 법이라든가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든 배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재미 아니면 교육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엮어놓은 게 제일 잘 되는 게 결국 3프로 TV라는 건데 뭐냐면 교육도 되면서 재미성도 있잖아요. 아까 오락성도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결국 스토리를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냥 쓰는 것보다는 특징을 잡아서 뭔가 좀 흥미진진한 요소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뭐 하나 하더라도 스토리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말한 뭐 이유, 배경 그런 것들은 또 좀 약간 먹히는 기사가 되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이유라고 써놓으면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지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인데 뉴스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 뭐 세 가지 네 가지 뭐 그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무조건 이제 그걸 안 보면 궁금하게끔 만드는 형태로 콘텐츠를 하나하나 쓰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저도 유료 기사라는 게 굉장히 근데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유료 기사거든요. 왜냐하면 돈 내고 보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공짜 뉴스랑 또 물론 이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매일 이렇게 그 결제하는 것도 보이다 보면 이게 사람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더 부담이 사실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쓰더라도 뭔가 남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걸 잘 찾아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찾아서 좀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그래도 뭐 한 1년 2개월 됐는데 저희 사이트도 남들한테 듣기로도 많이 알려졌고 회원들도 좀 꾸준히 좀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한 5% 상위 5% 안에 드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왜냐면 저도 이제 되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 지금 시대에 그냥 지금 다 빌려 쓰는 시대거든요. 저도 뭐 구독 경제를 지금 구현하고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예전에는 다 IT 인력도 두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다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얼마에 이제 서버랑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까지. 사실 그 뉴스레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들이. 왜냐면 지금 신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누군가 이메일까지 집어넣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맞게끔 자기 취향과 구미에 맞는 것들을 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뉴스레터도까지 해가지고 좀 월 얼마씩 열정액을 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MZ 세대들을 아까도 얘기해서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성이 있으면 이제 결제를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하나 특성은 사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만 내가 컨텐츠를 상품으로 내놨고 거기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더 플러스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기자 이상의 같이 뭔가 같이 동호회를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걸 또 뭐라 그러냐 뭐 아시겠지만 팬덤 비즈니스라고 팬한 1,000명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모임도 저녁 모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교류해주는 거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똑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소모임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회원들을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가야 될 게 수익 다각화 내지는 원서스 멀티 유스라고 여러 가지들 가지고 지갑을 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단발성 행사도 여러 번 진행해야겠지만 결국은 이게 결국은 교육적인 전체적인 카테고리 교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학기 과정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비학기 과정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또 뭐 근데 기본적으로 가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상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거라서 업계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심사위원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올해의 딜 중에서 올해의 프로젝트 중에서 난이도가 있으면서 규모도 크고 참여 기간도 많고 그래서 정평이 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말에 시상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력을 좀 만들 생각이 있고 또 리그 테이블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사실 저희 아까 얘기한 중에 이제 더벨이라든가 약간 비슷한 매체들이 좀 있는데요. 더벨은 전체적으로 거기도 유료로 시작을 했지만 경제 전체적인 범위를 하면서 리그 테이블이라고 하나 이끌어가고 있는데 리그 테이블은 사실 금융사들 간의 경쟁을 붙인 거거든요. 누가 기업 공개를 많이 했는지 그걸 누가 주선해서 기업 공개를 많이 했는지라고 봤을 때 저한테 대비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 주선을 누가 많이 했는지를 한번 리그 테이블 형태로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 이상의 뉴스를 좀 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연결시켜주는 거 구독자들을 같이 하면서 소외받지 않게끔 하는 것까지도 좀 원하거든요 뉴스에서.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어디나 지금 자사운용사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 증권사나 다 뉴스를 기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대기업들로. 왜 갔냐면은 영역이 모호해졌어요.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종원도 따져보면 결국 자기가 요리법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번창시켰거든요. 결국 그 콘텐츠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사람들 모으는 게. 저도 몇천 명 모았지만 뭔가 각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텔레마케팅 영업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앉아서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건 결국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이트에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그래서 콘텐츠를 그냥 전문 콘텐츠를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영역이 좀 모호해진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뉴스로 시작했지만 어디로 갈 수 있는 이제 튈 수 있는 거는 뭐 앞으로 저의 능력 여하에 다르게
있지만 제가 사실 옷도 팔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진짜 팬 같은 게 생겼을 때 뭐 옷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커피숍을 내놓을 수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기자들 데려다 한두 명 데려다가 전문 영역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쓰면 아 이게 어느 사이트 들어갔더니 좋은 뉴스들이 많더라,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 그러면 또 그 기업도 번창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콘텐츠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저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좀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그냥 1년 2개월 해서 뭐 아주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중간 정도에서의 성과 보고라면 뭐 성과 보고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뵀다가 회장님께서 와서 한번 제가 했던 것도 비즈니스 한번 같이 공유하는 자리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